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전기 자전거 좋은 생각 황병준 4월 9일 아침 출근합니다. 오늘은 조금 잡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아침 출근 시작. 아침 출근 시작. 한강에 들어와야지 비로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 예보가 있는데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가 갑자기 어제 이제 생각이 나서, 근데 안타깝게 이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포스팅을 하면서, 블로그 포스팅 하면서 문득 이제 어떤 컬리 거, 그 다음에 모토벨러 거 뭐 이렇게 포스팅하고 있다가 문득 들은 생각이, 이제 전기 자전거 구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포스팅이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갔는데, 전기 자전거를 구매할 때 사람들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냥 SNS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보는 사람도 없지만 꼭 봐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게 되면, 구매하기 전이라면 더더욱, 구매한 후에는 약간의 후회스러운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전기 자전거라는 건 자전거 형태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그 배터리에 전기를 받아서 사용하는 모터 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이걸 이제 전기 자전거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전기 자전거는 만 13세 이상이 돼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은 한마디로 전기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근데 13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기 자전거에는 또 하나의 장치가 또 달리기도 하는데, 보통 배터리, 그 다음에 모터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아무나 자전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자전거의 연장선. 근데 거기에서 스로틀이라는 게 하나 더 달린다. 그러면 이제 스로틀은 자동차에 봤을 때 악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셀. 그 형태로 되는데, 악셀이 달렸다라고 하면 전기 자전거이지만 자동으로 가는 장치가 장착이 된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는 장치가 달렸다면 무조건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즉 자동차 면허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장치고,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갖다가 이해하실 게, 전기 자전거는 스로틀과 안 달린 게 있고, 그러니까 페달을 돌려야지만 되는 파스 전용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인데, 파스 고 형태 서포터죠. 서포터, 페달 어시스트 서포터인가 그럴 거야 아마. 페달을 도와주는 장치 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파스 방식과 스로틀 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방식은 면허가 없어도 되고 파스 스로틀은 면허가 있어야 되고 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모터의 경우는 모터는 총 3가지가 장착이 돼요. 3가지 쪽에 앞에 앞바퀴에 달리고, 그 다음에 뒷바퀴 허브에 달리고, 그 다음에 크랭크 쪽에 달리고, 이렇게 총 3가지인데 전륜 모터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브롬톤 스타일의 자전거 거기에 장착이 됩니다. 브롬톤 스타일의 제품에 모터가 달리는 경우는 거의 전륜에 달립니다. 전륜.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는 거의 다 뒷바퀴 허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륜과 후륜 같은 경우, 전륜 모터, 후륜 모터 할 때는 보통 허브 모터라고 얘기도 하죠. 허브 모터라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허브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16인치 미니벨로에서는 트라이폴드 브롬톤 스타일은 전륜 모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전륜 모터를 쓰는 건 3륜 전기 자전거, 3륜 같은 경우는 전륜 모터를 많이 씁니다. 전륜을 쓰는 이유는 3륜에서는 후륜에다 모터를 장착하기가 힘든데, 최근에 이제 퀄리 스포츠에서 나온 이제 그 EQ 모델 3륜이 있는데, 그 3륜이 유일하게 뒤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자판 모터 형태로 달려 있는데, 그 형태로 달려서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3륜은 전륜입니다. 전륜 모터 방식이고, 그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터는 가운데 달려있는 미드 모터입니다. 미드 모터 가격이 허브 모터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싸요. 그래서 레저 활동이나 전문적으로 뭐 산악 전기 자전거 아니면 로드 자전거, 여기에서 미드 모터를 쓰는 편이에요. 미드 모터를 쓰는 이유는 조금 더 자전거 타는 거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전거와 비슷하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 모터를 쓰는데, 미드 모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전륜 모터, 후륜 모터, 미드 모터, 중앙구동 이런 형태로 총 3가지에 장착이 되는데, 그거는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시스템별로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이 제일 좋은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드 모터를 쓰든 허브 모터를 쓰든 토크 센서 방식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드, 그러니까 모터에 대해서 모터 종류를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그러니까 물론 모터를 돌릴 때 어떤 상황에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페달을 돌렸을 때 전기가 공급되는 스피드, 그러니까 페달링이 돌면, 크랭크가 돌면 스피드 방식에 의해서 스피드 센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페달을 처음에 힘을 줄 때는 잘 안 돌아가는데, 스피드 센서 방식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모터에 전기가 들어가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전기 공급 방식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진보된 게 미드 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허브 모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토크 센서 방식입니다. 똑같이 크랭크를 이용해서 전기 공급을 시작을 하는데, 전기 공급을 할 때 페달에 힘이 들어가면, 페달에 힘을 들어가면 전기가 공급되는 방식이 토크 센서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앙구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크 센서입니다. 허브 모터는 토크 센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피드 센서를 사용하거나 2가지를 하는데, 기본적인 비기너 모델들은 뭐 100만원 언더 이 정도는 다 크랭크가 돌아야지만 전기가 들어가는 스피드 센서 방식이고, 최근에 점차 이제 발전을 하면서 힘을 썼을 때 토크 센서가 들어갈 때 힘이 들어가면 전기가 공급되는 방식으로 점차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센서, 스피드 센서 요 방식도 어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편한 스타일이 좋으니까.
그럼 이제 전기 자전거는 대충 그 형태면 되고, 그다음에 바퀴 사이즈는 현재 16인치에 뭐 2.1, 1.9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인치에 1.9에다가 최근에는 2.4까지 올라가고, 더 모터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20인치에 4.0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타이어 사이즈도 상당히 다양하고, 자전거 형태도 앞에만 서스펜션이 있고 뒤에는 없고, 앞뒤로 서스펜션이 없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품을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무턱대고 구매하시는 순간 잘 안 타거나 잘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미리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진짜 이 벚꽃 핀 걸 이제 지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비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얘기했던 전기 자전거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좋은 생각 전기 자전거로 오십시오. 자, 지금 장자 호수공원 지나갑니다. 이렇게 허리라도 풀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 풀어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4월 9일 출근도 완료. 조용합니다. 아침에 오늘도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 원래 분주하게. 오늘 출근도 완료. 짜잔.